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선거 마무리 잘 하셨나요? 그럼 LG전자 이야기 해야죠. 어제 30% 하락 변동성을 보면서 밤잠 설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 끝인가 하고 마음을 졸이셨을 건데 그 불안한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어제 고점 부근에서 단기 매도 타점 잡아보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 종목이 완전히 끝났으니까 도망치라고 제가 던진 게 아닙니다. 고점에서 챙길 거 확실하게 좀 챙겨두고 세력이 흔드는 그 이 파도를 타면서 아래에서 더 싸게 더 많이 사기 위한 세력 머리 위의 전략인 거죠. 제가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 명확합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이 미친 변동성 속에서 위기가 아닌 결정적인 기회를 드리기 위함인데 앞으로 LG전자 왜 더 갈 수밖에 없는지 근거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결론은 월요일날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어떻게 전세역전이 어제 시장을 예측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6월 1일 두 번째 상한가 간 날 영상이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이어갈게요. 타점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유를 해가는 거고요. 여기서 보유를 해가지고 2차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또 우리는 매도를 고려할 겁니다. 이 두 번에서 매도를 고려를 하고 눌림이 오면서 조정이 와서 세력의 관리선에 다시 오면 그때 또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완벽하게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고려하고 타점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바로 제가 덧글 공약으로 아래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2차 목표가 이야기를 하면서 1차 목표가를 매도 신호 없이 돌파할 경우 적용된다라고 조건을 하나 달아드렸고 일반적으로 두 번째 추가 상승 구간은 한 번에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광통신 때처럼 잘 대응해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제 8시 40분입니다. 그때 신호가 떠가지고 매도를 감행했던 거고 LG전자 그리고 나서는 엄청난 급락 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LG전자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매수를 다시 할 수 있는 근거와 또 어떻게 매매를 해가지고 매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매수가를 잘 잡아야 우리가 또 목표가까지 가져갈 수 있겠죠. 오늘 이 부분들 완벽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오늘도 여러분의 매매 결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 준비했으니까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시고 LG전자 우리가 매수를 해서 목표가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수에 대해서 근거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3개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제가 국가급 세력의 핸들링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력들이 설계한 제도의 판을 읽어야 되는데 지난 5월 27일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 안의 대형주들은 투자 경고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LG전자가 상한가를 갔죠. 원래라면은 두 번째 상한가에 경고 예고가 떴을 텐데 경고 딱지가 사라지니까 미수도 마음껏 쓰고 거래량도 폭발할 수 있는 판이 깔린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보셔야 되는데 규제를 풀자마자 LG전자가 여기서 그대로 박살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 제도적 결함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질 겁니다. 세력들이 그런 명분 없는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오히려 이번 규제 해제가 시장을 살린 신의 한 수였다라고 온 대중이 환호하게 만들려면 주가를 강력하게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얼마 전 넥스트 시장 처음 개설됐을 때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제도 그리고 거래량을 활성시키려고 NXT 시장에서 엄청나게 거래량을 만들면서 급등했던 종목들 많이 나왔었죠. 그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제 나온 하락의 꼬리는 주가가 끝내겠다는 신호가 아니고 제도의 해제를 명분 삼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리려는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LG전자의 본체는 압도적인 저평가입니다. 아직 사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LG전자가 들고 있는 LG이노텍 지분이 40.8%의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14조 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 LG전자 전체 시가총액이 30조 원 수준이었어요. 자회사 지분 빼고 나면 본업 가치는 바닥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까지 지금 주가는 회사가 돈 버는 기초 체력만 딱 반영된 가격이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AI나 이 로봇 같은 미래 기대감은 아직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 시장에서 LG전자의 포지션이 지금 미쳤습니다.
반도체로 먹고 사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제조 공장을 돌려야 되는 제조 로봇을 만들어야 되고, 테슬라랑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결국 자동차 베이스이기 때문에 물류 로봇에 집중하고 있어요. 반면에 LG전자는 어떻습니까? 68년 동안 전 세계 거시를 장악해온 100세 가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세탁기, 에어컨, 이 작은 모터들을 글로벌의 최고 수준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죠.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이 빅테크들이 가정용 로봇을 만들려면 그 하드웨어 껍데기를 만들 파운드리가 필요한데, 현재 그 유일한 대안이 바로 LG전자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추매하고 싶다, 한번 매수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근거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서, 앞으로 우리가 LG전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 접근할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 종목은 대장주로, 그리고 타점은 차트로 잡습니다. 우리는 세력의 단가선과 관리선에서 매매를 하고, 세력이 정해놓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고려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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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보인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급등주 패턴 같은 경우는 대장주이면서 급등하는 종목은 흐름이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밀렸을 때는 대기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고, 또 세력들의 핸들링이 교묘하며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는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인데,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흘러서 급하게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이 세력 관리선이 오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이 선이 따라 붙어줄지 아니면 가격이 붙어가지고 내려와 줄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지만 그 흐름의 패턴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2개 정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시면은 대우건설 올해 주도주였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대우건설 제가 5,000원대부터 추천드리면서 가져왔었는데, 보시면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채우고 밀렸고, 그 다음에 또 1차 목표가를 채웠다가 밀리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조금 밀리는 것 같지만 거의 30% 가까이 밀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세력의 관리선이 유지되면서 결국에 4만 원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두 번의 반등이 나오는 쌍바닥 패턴의 이런 흐름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것도 머리에 한번 두셔야 되고, 또 대한광통신 제가 처음 매수를 말씀을 드렸을 때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정고에 처음 들어가고 나서 5일차의 이 빨간색 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이 패턴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상승이 나오고 얇게 그냥 밀로 깔리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대한광통신이 만약 여기서 하이웨이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LG전자가 이렇게 와서 붙었을 수도 있고, 대우건설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깔리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력의 관리선이 이 부분이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참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종목은 대장주로, 그리고 타점은 차트로 잡습니다. 세력의 단가선과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세력이 정해놓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LG전자는 이 세력의 관리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올라오다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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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윗골을 달았죠.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급등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장주인 경우는 흐름이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밀리면 대기 매수세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리고 세력들은 굉장히 교묘하게 핸들링을 하며 위로 올라왔을 때는 매물이 없는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가적인 하나의 특징은 이 세력의 관리선을 각도를 죽이지 않습니다. 즉 아래쪽으로 꺾는 걸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이번에 LG전자도 이 세력의 각도를 관리선을 꺾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예상되는 흐름의 패턴이라고 본다면은 먼저 대우건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처음에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19,000원대까지 올라오니까 어땠습니까? 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 1차 목표가 구간에 닿았다가 이 빨간 선을 닿습니다. 세력 관리선을 닿았는데, 그리고 나서 유지가 되면서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어요. 여기서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살짝 각도는 좀 완만하게 만들었지만 각도를 죽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도 3,000원에서 또 3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는 저점에서 매수했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공고가 처음에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
상한가, 상한가, 윗꼬리 달고 밀렸을 때 경고매매법으로 이 구간에 또 세력 관리선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대한광통신도 이 구간에서 하이웨이브 캔들을 만들면서 십자를 만들었다면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옆으로 기는 짧은 단봉 형태로 가다가 이 아래쪽에 닿는 구간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 세력의 관리선의 각도는 살짝 차이가 나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쌍바닥,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옆으로 기는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알아두고 공략할 건데, LG전자 차트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LG전자 현재 구간에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또 아래쪽 11만원대 언더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끌고 오다가 매도하고 매수하고, 제가 매수 계속 추천드리고 여기서는 팔 생각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휴일에 제가 영상 남겨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트리거 29만 9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가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또 거짓도 아니라는 거예요. LG전자 제가 2개월 전에 11만 언더 구간에는 매수 관점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또 세력의 단가선 구간까지 내려와 있고 10만원 아래로는 오기 어려우니까, 왜 세력의 매집가가 이때 여기서 들어온 돈이 12만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아래에서 매집을 계속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하락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가선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 27만원을 찍었을 때 제가 분할 매도 정도를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이 고점대 구간 27만원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좀 이따 어떻게 목표가를 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만원대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 구간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고점에서 27만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5월 20일 날 다시 매수를 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린 거냐, 일단 종목은 대장주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갈 종목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목표가를 잡을 때 이렇게 세력의 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 돈을 가지고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구해 놓는 겁니다. 가격을.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보면은 이 두 번째 선까지는 박스권입니다. 반등파동이에요. 즉 여기서 들어온 돈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매집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돌파가 나오죠. 이 세 번째 선이 보입니다. 이 세 번째 선이 트리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선인데, 이 트리거가 발동, 즉 돌파가 나오게 되면 1차 목표가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신호가 안 뜨고 나면 2차까지 바로 다이렉트 가는 경우가 있죠, 요즘에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 LG전자가 그래서 세 번째를 돌파가 바로 나오고 1차 목표가가 왔는데 매도 신호가 안 뜨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번에 2차 목표가 구간에 딱 걸리면서, 꼭다리에 걸리면서 여기서는 타점 신호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력 관리선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해 보는 건데, 아래쪽에서 이것도 눌림에서 최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다가 17만 5천 원을 찍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번 파동에서는 보시면 이제 앞에 파동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또 새로운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죠. 이 앞에 새로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가격을 기준점으로 놓고 세력들이 얼마까지 올릴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두 개의 파동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거다, 반등 파동이냐,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트리거 영상에서 남겨드렸어요. 29만 9천 원을 올라가면 1차 목표가가 올 겁니다. 1차 목표가 오고 2차 목표가 올 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매도 시그널이 안 뜬 상태에서 올라가면 2차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매도 시그널이 뜨면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세력의 관리선이 올라오는 관점에서 흔들기가 나온다면 여기서 닿는 구간과 지지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지고 또 인생 타점을 만들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타점 구간에 왔을 때는 또 여기나 여기서 매수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런 아래쪽에서 나오는 세력의 매집 가격에서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쌍바닥이 나오는 이런 타점 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타점이 나왔을 때 또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 꼭 해보시기 바라고,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장중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 매수 타점 가격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이런 매수 타점의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놔 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매수를 해야 될 그 순간이 올 때 문자 메시지로 매수할 가격과 비중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LG전자 우리가 추세 고점에서 매도를 할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가 잘 들어가 준다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한번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LG전자 오늘 핵심 전략과 요점 정리까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LG전자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LG전자 우리가 같이 함께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과정에 추세 고점까지 어떻게 가져가고 매도를 할 것인지 머릿속에 좀 약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LG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변동성이 크고 움직임이 심하긴 하나, 이거는 세력들이 빠져나오거나 혹은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만드는 핸들링이 아니고 현재 구간에서 큼직큼직하게 올라오니까 이 부분을 다 소화시키면서 손바뀜을 만들기 위한 세력의 핸들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구간이 아니라 현재 구간에는 이 매수라는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근거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경고 제도에 대해서, 시장이 경고가 시총 10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 해제가 된 지 이틀 만에 상한 구간, 이 LG전자가 첫바따이고 이게 기준이 되는 건데, 이 종목이 박살이 나버리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세력들은 그런 명분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LG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실적과 자산 가치, 이 펀더멘털에 플러스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프리미엄은 이제부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 3번째로는 LG전자가 갖고 있는 이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글로벌 포지션이 미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매수를 진행하는 관점으로 갈 거고, 이 매수에 진행하는 관점에서는 세력 관리선을 일단 대한강 패턴이라든지 혹은 대우건설 패턴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타점을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각도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밀려 내려오는 이 구간의 쌍바닥이거나 옆으로 기다 만나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가지고 매수에 참여를 해보고, 혹시나 물리신 분이 계시다면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타점 제가 17만원대 추천드렸던 눌림목에서 있던 방식 그대로 또 매수 타점 드린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 장중에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오늘 준비한 LG전자의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역전이었습니다.